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12월 마지막 주. 서울 용산 일대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들떠 있었다. 유난히도 화려한 조명을 자랑하는 드림월드 놀이공원은 연말을 맞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캐럴로 가득 차 있었다. 광장 한복판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고 반짝이는 별빛 전구가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이현우는 5살 배기 딸 서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입구에 서 있었다. 하얀 모직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머리에 붉은 리본을 묶고 있었다. 목에는 고운 빛을 내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었다. 아빠,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까만 눈동자가 별빛처럼 반짝이자 현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는 피곤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날 오후 그는 건설사 이성건설의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 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딸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이성호 회장은 반대했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일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공주님은 하얀 말을 타야지. 현우는 서연을 번쩍 들어 하얀 목마에 태웠다. 짤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화면 속에는 천진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웃음은 현우의 가슴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놀이공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이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씩 경험했다. 서연은 솜사탕을 손에 쥐고 작은 풍선을 들고 아빠 곁에서 신나게 제잘거렸다. 오랜만에 현우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서연아,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만나러 가자. 드림타워 백화점에 진짜 산타가 오셨대. 정말요? 우와, 빨리 가요. 연결 통로를 지나 백화점으로 들어서자 쇼핑을 즐기는 인파로 북적였다. 로비 한복판에는 대형 트리와 산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줄을 서서 산타의 무릎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저기 산타 계셔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뜬다. 현우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줄에 섰다. 잠시 후 그의 시선이 옆 선물 코너로 향했다. 반짝이는 인형과 작은 장난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집에 이미 준비해둔 선물이 있었지만 이렇게 즐거워하는 딸을 보니 하나 더 사주고 싶었다. 서연아, 아빠가 잠깐만 저기 다녀올게.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아이의 두 어깨를 잡으며 그는 단단히 말했다. 네, 아빠. 여기 있을게요. 현우는 서둘러 선물 코너로 향했다. 그는 서연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고르다 갑자기 뒤편이 소란스러워지는 걸 느꼈다. 거대한 선물 상자를 운반하는 직원들이 지나가자 사람들 무리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연아, 이서연! 그의 목소리가 백화점 안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작은 몸은 인파에 휩쓸려 계단 쪽으로 밀려났다. 꺄! 서연은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졌다. 하얀 원피스가 흙먼지에 젖었고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다급히 119에 신고했다.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가 아이를 들것에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다. 한편 한강 센트럴 병원 응급실. 당직이 끝나가던 젊은 의사 박재민은 마지막 환자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때 들것에 실려 들어온 아이를 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5살 여자아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보호자는 아직 연락이 안 됐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박재민은 침대 위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목에는 눈물방울 모양의 점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의무기록에 집중했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했다. 그날 밤 박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윤지연에게 그 아이 이야기를 했다. 결혼 10년 차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 수차례 난임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뒤 입양을 고민하던 참이었다. 여보, 혹시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 재민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현은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곧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뒤 아이가 눈을 떴다. 그러나 충격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이름도 부모도 기억나지 않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 같습니다. 재민은 동료 의사에게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렇게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서하윤.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는 뜻. 한편 이현우는 드림타워 곳곳을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 호소하며 딸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 이성호 회장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놓쳤다. 그날 이후 현우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찬란했던 크리스마스의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해의 차가운 바람이 한강 위로 불어왔다. 병실 창가에 앉은 박재민은 조용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하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부드럽게 눈을 감고 숨쉬는 아이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듯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재민 씨, 저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윤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건강은 크게 문제 없어. 우리 손에 맡겨진 이상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며칠 뒤 정식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서류 작업은 놀랄 만큼 순조로웠다.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와 병원 측의 진술 덕분이었다. 재민은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오랫동안 아이를 꿈꾸던 그와 아내에게 하윤은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첫날 집으로 데려온 하윤은 낯선 공간을 경계하며 엄마 품에 꼭 안겼다. 지현은 따뜻한 스튜와 구운 감자를 준비해 놓았지만 아이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대신 작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다. 괜찮아, 서하윤. 이제 네 집이야. 지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눈물이 가득한 눈동자에 두려움과 혼란이 교차했지만 그 순간부터 하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여름에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 모래성을 쌓았다.
지연은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고 재미는 의사로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보, 언젠가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지현의 물음에 재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땐 우리가 지켜낼 거야. 적어도 이 아이가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편 이현우의 나날은 지옥과도 같았다. 딸이 사라진 날 이후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대신 거리 곳곳을 헤매며 전단지를 붙였다.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심지어 시장 골목까지 그의 손에는 늘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 아이 못 보셨어요? 5살. 이름은 서연이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고개 젓는 행동뿐이었다. 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손을 놓치던 순간 인파 속에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눈을 뜨면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성호 회장은 아들을 위로하기보다 차갑게 말했다. 네가 무책임했어. 가문의 후계자라면 더 단단해야지.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도 깊은 슬픔이 번졌다. 누구보다 손녀를 아끼던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국 병원과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하유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점차 밝은 아이로 자랐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엄마와 함께 쿠키를 굽고 아빠와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웠다. 가끔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기억 속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아빠, 엄마, 저는 왜 이름이 하윤이에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재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늘이 너를 보내줬거든. 그래서 하윤이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부모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덮어주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다. 새벽녘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솟구쳤다. 언젠가 이 비밀이 밝혀진다면 자신은 어떤 죄로 심판을 받을까? 그럼에도 그녀는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엄마는 언제까지나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면 이현우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회사 일은 뒤로 밀리고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 이성호 회장은 단호했다. 네가 무너진다고 아이가 돌아오냐? 오히려 찾아낼 힘을 길러야지. 그 말은 정답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잔인한 칼날처럼 들렸다. 현우는 매일같이 사진을 들고 길거리를 헤맸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결국 그는 자책과 무력감 속에 무너져갔다. 몇 년이 흘렀다. 하유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재민과 지현은 학부모로서 교실에 함께 앉아 첫 수업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지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 같은 순간 도심 어딘가의 허름한 술집에서 이현우가 텅 빈 눈빛으로 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은 아이를 키우며
또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리며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흐름은 머지않아 다시 운명의 교차로에서 맞닿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계절은 수십 번 바뀌었다. 서하윤은 이제 25의 청년이 되었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습실을 오갈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의사인 양부 박재민을 따라 병원 복도를 걷던 기억이 그녀의 꿈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 이유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고 어릴 적 기억 속 빈칸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다. 늦가을 어느 날 용산의 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하윤은 낯선 노인을 만났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옅은 회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깨 너머로 풍기는 기품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학생, 미안하지만 물 좀 떠줄 수 있겠나? 낯선 목소리였지만 하윤은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노인은 바로 이성후 회장이었다. 거대한 건설사를 이끌던 그는 이제 후계자 부재와 손녀의 실종으로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병약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윤은 물컵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동자가 떨렸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서하윤이에요. 의대생이에요. 하윤이라. 노인은 갑자기 손을 떨며 물컵을 놓칠 뻔했다. 그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쥐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에도 하윤은 재활원으로 향했다. 또 왔구나. 성우 회장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차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어요? 예전에 건설 일을 했지. 큰 회사를 맡았었네. 하지만 지금은 다 소용없어.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매일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노인의 눈에는 오래전 사라진 손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였다. 하윤이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성호 회장의 숨이 턱 막혔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난 거냐? 하윤은 순간 멈칫했다. 어릴 적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신대요. 그냥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래전 실종된 손녀도 바로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성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5살 소녀의 얼굴과 오늘 만난 젊은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다. 설마.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착각이라면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온 희망마저 무너질 터였다. 한편 하윤 역시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오래 바라고 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마음이 이상하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벗어들었다.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점이 목 아래 선명히 드러났다. 어린 시절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올 때 누군가 우리 서연이
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주 재활원 앞에서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하유는 우산을 들고 서무 회장을 찾았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실라. 따뜻한 차라도 드실래요? 그녀가 건네는 손길에 노인은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었다. 혹시 네가 내 손녀일지도 모르겠구나. 네? 20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잃어버린 손녀가 있었어. 이름은 서연. 5살이었지. 네 목걸이와 그 점까지 똑같아. 하유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온 하유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부모님께 차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 박재민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입양 서류였다. 거기에는 분명히 보호자 미상, 이름 불명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럼 나는 누구지? 그 무렵 성호 회장은 몰래 아들을 불러냈다. 현우야, 혹시 기적이 올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본 것 같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본 눈빛은 틀리지 않아. 진주 목걸이까지. 어떻게 설명할래? 현우는 술잔을 집어던졌다. 그럼 왜 우리 곁에 오지 않았죠? 왜 20해 동안 우리를 몰라봤죠? 하지만 그날 밤 홀로 집에 돌아온 현우는 한 장의 전단지를 꺼내 들었다. 빛바랜 종이 위에 5살 소녀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재활원에서 마주쳤던 여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렇게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거리를 스치던 어느 저녁, 서하유는 집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입양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저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 딸이 아니었죠. 윤지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재민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윤아, 그건... 재민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우린 널 버린 적 없어. 다만 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얼씨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하윤은 다시 재활원을 찾았다. 성호 회장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손을 잡았다. 서연아, 아니, 하윤아. 네가 내 손녀라는 걸 이제 확신한다. 목걸이도 네 눈빛도 모든 게 같아. 하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아빠와 손을 잡고 있던 장면. 백화점의 인파 속 잃어버린 따뜻한 손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사라진 빛. 숨이 막히듯 가슴이 아려왔다.
그날 밤 하유는 용기를 내어 재민에게 따져 물었다. 아빠, 저 정말 서연 맞죠? 제가 그 가족의 딸이었죠. 재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넌 원래 그 집안의 아이였어. 하지만 널 처음 봤을 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넌 기억을 잃은 채 혼자였어. 그때 나는 의사로서 또 한 남편으로서 선택을 했지. 널 우리 아이로 만들기로. 하유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사랑과 배신, 감사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사랑은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야. 재민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우린 널 단 한순간도 거짓으로 사랑한 적 없어. 다만 선택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웠다.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며칠 뒤 상호 회장은 이현우를 데리고 하윤 앞에 섰다. 현우야, 네 딸이다.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이. 현우의 눈동자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눈앞에 서 있는 성숙한 여성이 과연 20해 전 잃어버린 그 딸일까? 심장은 쿵쾅거렸고 두 손은 떨렸다. 정말 네가 서연이니? 그의 목소리는 오열처럼 갈라졌다. 하유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두 세계가 추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의 따뜻한 손길, 다른 한쪽은 잊혀진 기억 속의 친부의 품. 세 사람 사이의 만남은 충격과 혼란만을 남겼다. 하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목걸이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우리 서연이 아빠가 사랑해.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성이 귓가에서 울렸다. 이후 재민과 현우는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 딸을 20해 동안 빼앗아 갔다니.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재민은 담담히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버려져 있던 아이를 품은 거다. 거짓말이야. 넌 알았잖아. 사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겼어. 맞다. 알았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아이가 사라진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웠다. 이미 기억을 잃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다. 두 남자의 대화는 끝내 눈물과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 무렵 성호 회장은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네가 돌아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아프게. 노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흘렀다. 가문의 명예, 기업의 성공, 재산.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린 소녀를 대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하유는 의대 도서관에서 홀로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아버지의 얼굴이 교차했다. 나는 누구의 딸이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녀의 삶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겨울의 끝자락,
서울 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하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흰 눈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양부모의 진실된 사랑과 늦게 찾아온 친부의 눈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이현우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린 서연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네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던 날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널 잃어버렸어. 그 죄책감으로 20회를 버텼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너는 내 딸이자 내 삶의 전부다.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곧이어 문이 다시 열리고 박재민과 윤지연이 들어왔다. 하윤아. 지연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떨렸다. 우린 너를 속였어. 하지만 내게 단 한순간도 가짜 사랑을 준 적은 없어. 너 없는 삶은 상상조차 못해.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성우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만들 하거라. 내 손녀가 이렇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으냐.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단호했다. 현우야, 네가 잃어버린 죄책감을 안다. 재민아, 네가 저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온 마음도 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하윤은 고개를 떨군 채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눈물방울 모양의 점이 목 아래 선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저 자신이에요. 하지만 두 아버지 모두를 원해요. 하나는 저를 낳아준 아버지, 하나는 저를 키워준 아버지. 둘 다 제 삶의 일부예요. 그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재민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지켜줘서. 재민은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켜줬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희를 살려준 겁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적대와 원망 대신 묵직한 이해와 감사가 자리 잡았다. 며칠 후 네 사람은 함께 성우 회장의 병실을 찾았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 올겨울 우리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다.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용산 드림월드 광장은 20년 전과 똑같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윤은 현우의 손을 한쪽에, 재민의 손을 다른 쪽에 꼭 잡고 서 있었다. 지현은 그 뒤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눈송이가 흩날렸다. 사진 속에는 새 아버지와 한 딸,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미소가 담겼다. 그날 밤 하윤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이름은 서하윤이자 서연이다. 두 이름 모두 내 삶이다. 나는 잃어버린 아이였지만
이제는 다시 찾은 딸이다. 그리고 새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서모 회장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손을 잡았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빛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현우는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았고 재미는 죄책감 대신 감사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오래된 불안을 내려놓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웃었다. 눈부신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졌다.